최강무기가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실형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오늘 뭐 속속들이 이 대회하니까 아주 재판부가 신이 났습니다. 걸린 대로 오늘 이제 검찰이고 재판부고 이제 용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 뭐 우리는 용서 안 하는데 이분이 또 용서를 해야 되는데 병원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문재인의 이 정치 방향만 따라다니면서 도저히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제가 보기 딱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 없이 살 수 뭐 있습니다. 뭐 하루 3끼 중에 2끼 굶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잃으면 끝입니다. 정치 방역 하지 말라고 그만큼 엄포를 놓고 선거도 하고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말로 안 되고 우리 이동욱 우리 회장께서 메스를 들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이동욱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동욱입니다. 저와 국민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크리스마스 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주민들에게 신고를 받는 정권이 되었고, 크리스마스 날 백화점은 바글바글한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코로나를 핑계로 금지를 시키고, 문재인의 온갖 정권 비리와 범죄가 난무하고 있음에도 코로나를 핑계로 사람이 5명도 모이지 못하는 북한과 같은 통제사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사유라면 오늘도 서울 시내 백화점에는 대기표를 받아서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백화점에 대기표를 받아서 줄 서는 사람은 인조인간입니까? 정말 이런 국민 기만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기본은 거짓입니다. 거짓의 바탕에 섰는 국가와 민족은 정말 철저한 대가를 치러왔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거짓에 속은 독일 국민이 엄청난 대가를 치렀고, 김일성의 그 거짓에 속은 북한 주민들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에도 히틀러, 김일성 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은 문재인이라는 이 악인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고, 심지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민주국가의 인간의 가장 기본인 신앙 양심의 자유까지 심각하게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는 수단인 상권분립, 헌법재판소, 대법원, 언론, 경찰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경찰이 권력의 개가 되어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고, 대법원, 헌법재판소조차 김명수 이런 사람들 정말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탈원전 범죄를 비롯하여서 각종 직권 남용의 범죄를 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유일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도 무지막지한 보복 인사를 하고, 심지어는 검찰총장 까지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 검찰총장의 직위를 강제로 박탈하는 반민주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독재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이런 나라의 거짓, 국가의 거짓에 대해서 국민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코로나 정치 사기 방역을 하면서 벌써 몇 개월째 야외 집회를 금지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최근에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하루에 오늘 또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41%가 문재인, 정세균, 정은경이가 뿌린 쿠폰으로 인한 다중시설에 마스크 벗고 식사하고 식당에서 모이고 하는 것 때문에 41%가 발생한다고 서정여비가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가장 많이 폭발을 하고 있는데, 언론은 하루에 1000명 이상 확진자가 폭발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 때문인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8월 15일 때는 8월 15일 그 선량한 국민들 때문이라고 광화문 갖는 국민을 벌레 취급하면서 살인자 취급하면서 국민 생명을 위협했다고 그렇게 언론이, 문재인의 개가 된 언론이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게 하루에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를 금지시켰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야외 집회에 10명 이상도 못 모이게 했는데 왜 확진자는 늘어납니까? 사기 방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방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 기만 방역 구멍 뚫어놓고 제일 처음부터 이 방역은 사기 방역이었습니다. 질병 창궐국으로부터 질병의 유입을 막는 것이 질병 관리의 기본임에도 중국 우한 코로나가 창궐하는 중국 우한에서 60만 관광객을 받아들이고 7만 유학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국민들이 수십만 명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탈원서를 냈을 때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어? 바이러스의 고통을 나누는 게 친구다. 중국 사람들 다 받아들이는 게 그게 K방역이다. 다 소통하게 하면서 다 활동하게 하면서 막는 게 K방역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5명도 모이지 않게 하는 왜 K방역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 미국 유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2주간 감옥 생활을 시키고 있습니다. 입국 가는 사람 격리시킬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2월 달에. 왜 그 거짓말을 한 문재인, 이인영, 정은경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2월 2일 날 정세균이가 대한민국 국민의 중국 방문과 중국 국민의 대한민국 관광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오후 5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2월 2일 날.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입니다. 지금 봐서도. 그런데 그것을 2시간 만에 뒤집었습니다. 복지부 장관의 발표를 2시간 만에 뒤집는 것은 저는 블루하우스였다고 생각합니다. 2월 2일 날 뒤집고 나서 2월 20일 날 대구 코로나가 폭발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팬데믹이 된 게 대구 경북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팬데믹이 됐는데 그 팬데믹을 시킨 장본인이 이인영, 문재인, 박원순, 중국은 친구다.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고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한 번도 겪지 못한 극심한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문재인 말대로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민의 생명을 해하고 국가를 파탄시킨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고 2월 달에는 가장 사회에서 그래도 비판받던 신천지를 김일성처럼 희생양 삼아서 자신이 2월 13일 날 남대문 시장 가서 소비하고 모여라고 했어요. 신천지가 모였습니까? 소비하고 모이고 다 입고 가고 비행기 타고 다니라고 해서 신천지도 정상생활 했었을 뿐입니다. 신천지를 마녀사냥하더니 2차에는 문재인이가 7월 20일경 한국판 뉴딜 정책을 하겠다는 정신나간 정책으로 7월 20일경에 언론을 보십시오. 한국판 뉴딜 정책 8월 17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해서 전통적인 휴가기간인 8월 1일부터 15일까지 국민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국민을 밀집시키겠다는 그것으로 8월 15일 코로나 2차 확산이 일어났던 겁니다. 코로나 2차 확산이 일어난 날짜가 정확히 8월 14일이고 8월 16일 날 평소에 30명 발생하던 확진자 숫자가 8월 16일 날 279명이 발생했습니다. 8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8월 16일 날 폭발을 문재인이는 8.15 국민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이것은 히틀러보다 악한 정말 감방에 100년 가야 될 악인입니다. 맞습니다. 3만 명 이상을 강제검사를 시키고 3만 명 이상을 범죄자로 만들고 그 강제검사를 다 해봤자 코로나 0.9%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99%의 사람이 코로나 음성이었습니다. 문재인의 말은 거짓이었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코로나의 잠복기는 평균 5.2일에서 14일입니다. 8월 15일 날 접촉을 했더라도 8월 16일 날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8월 16일 날 문재인이가 8월 15일 때문에 발생했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그것을 좌파 언론들이 다 받아서서 8.15 국민이 마치 그 당시에 2차 폭발의 원흉이냐. 자, 3차 폭발은 10월 20일 되어서 1000만 장 소비 쿠폰을 뿌리겠다 문재인이가 또 말했습니다. 의료계 의사인 저도 정신 나간 소리다. 1000만 장 쿠폰을 뿌려서 식당에서 부어라 마셔라. 코로나가 마치 종결된 듯한 10월 20일 1000만 장 이후에 11월 13일 코로나가 폭발했습니다. 11월 14일 민노총 집회가 코로나가 폭발하고 나서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확진자 수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하루에. 그런데 여러분 10월 3일 10월 9일 제인산성이 라는 민주주의를 말살한 정말 역사에 부끄럽고 세계에 부끄러운 광화문을 철통같이 김일성 강장같이 쳐다든 날 확진자 60명 나왔어요. 확진자 60명 나올 때는 코로나가 위험하다면서 집회를 철저히 통제하더니 10월 9일, 10월 10일 이제
자유민주 국민들이 문재인의 이 거짓에 시위를 할 수 있는 날짜가 지나니까 갑자기 코로나가 없어졌다면서 코로나를 소비 쿠폰 1000만 장을 뿌려서 지금 하루에 1000명 이상 나오는 겁니다. 왜 하루에 1000명 이상 나오는 이 코로나 살인범에 대해서 언론은 침묵하는 겁니까? 왜 이 고통을 국민들이 다 받아야 되는 겁니까?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말살하고,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코로나가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지만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미국 교회들 예배 다 드립니다. 그런데 가장 기독교인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크리스마스 날 예배 드리면 코파라치 제도를 해가지고 대전은 100만 원을 준답니다. 서울은 3만 원씩 현상금을 주면서 주민을 감시하는 이 대한민국의 서울이 평양이 됐습니다. 저기 예배 드려요. 백화점에 가서 명품 산다고 2시간씩 줄 서는 사람이 핸드폰으로 저기 20명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신고하고, 신앙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때문에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신고를 받고 법원에 끌려가는 인권 유린 국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페라 가수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정세균이가 오페라 배우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관객들이 마스크를 쓰면 감동이 덜할까봐. 근데 예배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법으로 교회를 폐쇄하고 간판까지 내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무슨 이런 인권 유린이 있습니까? 왜 코로나를 가지고 병균조차도 공정한 사회가 아닌 불공정에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 여러분, 문재인이 끼친 해악을 대만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만은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동안 총 발생한 숫자가 지금까지 770명밖에 안 돼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하루 발생하는 숫자가 지금까지 대만이 발생한 숫자보다 많습니다. 오늘 하루에 발생하는 숫자가. 대만과 우리나라가 같은 날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첫 확진자가 1월 20일 같은 날 발생했습니다. 대만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질병을 질병으로 다루었습니다. 대만 국민들은 경제도 보호되고 국민들의 생명도 보호됐습니다. 이 문재인 빨갱이 이 정말 방역 때문에 중국은 안전하다, 그런 말 했는 의사도요, 반드시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의사들도 여러 명 처벌됐습니다. 이 거짓을 한 의사들도 반드시 쇠고랑을 채워야 됩니다. 정말 거짓된 나라. 오늘 대만이 7명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싱가포르는 오늘 30명 발생한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000명씩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K방역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국가 경제가 파탄나고 국민의 생명이 파탄나고, 그러면서 왜 통제하는 것은 국민만 통제받아야 되고 국민만 예배를 못 드리고 집회조차도 못해서 오늘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증거가 다 있는 겁니다. 1차 폭발은 문재인으로 인해서 일어났고, 2차 폭발도 문재인의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일어났고, 3차 폭발 지금도 소비 쿠폰 1000만 장으로 일어난 것은 서정여비가 지금 가장 많이 확산되는 것이 다중이용시설에 마스크 벗고 밥 먹는 것이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이런 거짓을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됩니까? 중국은 코로나 없다, 민노총은 코로나 없다, 보수 우파 교회에만 코로나가 있다는 이런 거짓을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되고, 이런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훼손과 신앙 양심의 자유의 근본적인 공산당 같은 말살을 언제까지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됩니까? 제가 살면서 교회에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를 폐쇄시키는 이런 일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12월 22일 최근에도 금천구 보건소에서 교회에서 사람이 모였는데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내년까지 교회 폐쇄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신세계 백화점에서 12월 6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발표하는 거 봤습니까? 2월 6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신세계 백화점 오늘 또 대기표 200번 받고 있습니다. 왜 백화점에 발생한 코로나는 이렇게 은폐를 하고 영업을 보장하면서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나왔다고 선동하면서 교회를 폐쇄시킵니까? 코로나는 백화점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교인이 일주일 동안 전철, 식당, 직장, 영화관 많은 곳을 돌아다닌 후에 1시간 교회 예배 참석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교인이기만 하면 교회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정은경에게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감염됐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라. 그 사람이 교인이었다는 이유 외에 감염원, 그 사람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배 장소에서 어떻게 접촉했는지 그 근거를 밝혀라. 백신 맞고 죽은 100명은 그런 증거가 없다면서 백신 맞고 죽었는데도 백신 맞고 죽은 증거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생활하다가 1시간 그 교회에 갔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 교회에서 감염됐답니다. 전철 발은 없습니다. 백화점 발은 없습니다. 무슨 이런 국민 기만 사기가 있습니까? 9시가 넘으면 코로나가 생긴다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신데렐라 거짓방역. 어떻게 코로나가 시계를 볼 줄 압니까? 오히려 그래서 요즘에는 탄주가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9시 전까지 빨리 먹고 취하고 집에 가자고. 더 9시 전에 더 많이 밀집을 한대요. 10시, 11시까지 안 하니까. 8시 되면 주문량이 폭증한다고 합니다. 8시에는 코로나가 없습니까? 8시에는 마스크 벗고 술잔 돌려도 코로나가 없습니까? 4명은 되고 5명은 신고한다는 사기방역. 4명이서 밥 먹으면 코로나가 없고 5명이서 밥 먹으면 코로나가 생깁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기방역으로 국민의 인권은 없습니다. 국민의 집회의 자유는 없습니다. 이런 코로나조차도 이 병균조차도 악랄하게 이용하는 문재인 정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정권입니다. 국민의 개인정보 모든 정보에 대해서 코로나를 사유로 그 사람이 먹었는 어묵, 먹었는 음식 종류까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보력이 없어서 미국 국민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줄 압니까? 미국 국민들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국이 모든 개인정보를 북한처럼 코로나를 사유로 국민의 인권은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든 출입 기록 미국이 그렇게 할 기술이 없어서 안 하는 줄 압니까? 국민의 인권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미국이 군사력이 부족해서 교회 예배를 못 막는 줄 압니까? 그게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빨갱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국에서 입고 가는 사람은 자가격리가 필요 없다고 하던 정권이 미국에서 유럽에서 오는 국민들은 2주간 감옥소처럼 지금 틀어막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유학생들이 유학을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무증상 코로나 검사 음성인 사람이 왜 격리를 해야 됩니까? 왜 2주간 격리를 해야 됩니까? 아무리 길어야 일주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더욱이 무증상이고 코로나 검사 음성인 사람은 자 강경화 박주신은 왜 격리하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오고 미국에서 오는데 문재인은 왜 격리하지 않고 일반 국민만 2주간 격리하다가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코로나를 가지고 공정하게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의학적 과학적 사실에 반하는 구멍 뚫린 사기 방역으로 예배와 집회만 틀어막는 야외 집회에는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증거가 미국에는 없다고 합니다. 야외가 실내보다 안전하고 그런데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것이 마스크 쓰면은 확산이 없다고 방역 당국이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벗고 식사하고 밥 먹고 술 마시는 건 하면서 마스크 쓰고 야외 집회를 5명 이상 못 한다? 5명이 아니라 1명으로 줄여도 그것 때문에 코로나 확산이 1명 더 주는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 달째 2월 달부터 10달째 집회를 틀어막아도 코로나는 확산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공산 정권, 사회주의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제는 법원이 무너졌고 윤석열 검찰조차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양심의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누가 대신 지켜줄 수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5.18 비방금지법, 심지어는 사기정치방역 비방금지법까지 입법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유민주국가입니까? 5.18에 대해서도 비판을 못하고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비판하면 구속시키겠다는 대북전단법에 대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유럽, 일본까지 국민의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같은 통제사회, 인권 유린 국가가 됐습니다. 이것을 역시 더불어공산당은 내정 간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정 간섭이라는 표현을 언제 씁니까? 내정 간섭이라는 표현은 김정은이나 독재자들이 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을 때, 북한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을 때 이제 더불어공산당이 김정은 수준이 된 겁니다. 반성하지 않고 내정 간섭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정말 이 5단계 방역 수칙이라는 사기 방역. 백화점은 아무런 인원 제한 없고 PC방, 오락실, 공연장, 영화관 모두 영업하게 하면서 교회 예배는 금지시키는 이런 사기 방역. 교회는 확진자 나오면은 2주일씩 80일씩 폐쇄시키면서 백화점, 방송국은 확진자 나와도 바로 사용해도 된다는 사기 방역.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교회에서 식사를 금지시키는
사기방역, 심지어는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 금지시키는 사기방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거짓에 대해서 불복종하면 십자가까지 내리는 교회 폐쇄법까지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은 유체이탈 합법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백신을 구하지도 않고 오늘 문재인이가 유체이탈 합법으로 하는, 생산국에서 먼저 쓴다고요? 싱가포르, 일본, 호주가 생산국입니까? 싱가포르, 일본, 호주는 화이자, 모더나 다 확보했습니다. 지금 백신을 막고 있습니다. 확보를 못 해놓고 유체이탈 합법으로 마치 자신의 잘못이 아니냐.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 같은 나라까지도 연내 접종을 시작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국민의 실험 대상입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도 문재인은 유체이탈 합법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예배 금지, 송구 영신 예배 금지, 신년 예배 금지, 교회 폐쇄 조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야외 5인 이상 집회 금지, 인권 유린 행위를, 반민주적인 인권 유린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목숨과도 같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예배 양심의 자유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는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고, 나아가서 이 거짓에 대해서 이들은 이때까지 거짓말, 그 광우병 거짓말에 대해서도 아무런 역사의 단죄를 안 했어요. 사기 탄핵에 대해서도 아무런 역사의 단죄를 안 했어요. 정경심이가 오늘 구속된 것처럼 이 국민의 민주주의의 유린, 국민의 인권의 유린, 예배의 유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것은 극악한 범죄라서 정은경뿐만 아니라 의사, 문재인, 정세균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서 죗값을 치러야지 다시는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유린되고 예배가 유린되면 이런 행위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 거짓된 정권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욱 회장님 혹시 이 소리 기억하십니까? 아, 너무 열띤연습하시고. 사회자님, 예. 오늘 여기 주최자께서 예. 저는 종 안 치기로 약속이 됐는데 예. 계약 위반입니다. 아니, 제가 왜 찾나 이러면 아까 교회 이제 성탄절에 예배도 못 드린다 이러길래 종소리 올려라고 하면 쳐준 거예요. 자, 사실 이제 우리 이동욱 회장님 말씀 들어보면 몇 시간 얘기해도 진짜 귀담아 들어야 될 일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 하는 K방역은 K방역이 아니라 개방역입니다. 개방역. 개방역이 이번에 폐쇄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역을 대방역이나 개봉역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개방역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지금 이동욱 그 회장님을 뭐 이거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통령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좀 하세요. 황보리 없어. 맞습니다. 대통령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때려잡을 놈들이 천진데 이거. 아이 빨개들 찔겨요. 문재인보다 훨씬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은 대끝났지. 자,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미친놈은 몽둥이가 여기다. 빨개도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된다는데 그 진리가 지금 아마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육군 참모총장과 체육청소부 장관을 했던 이진삼 전 의원님을 식사를 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책임을 지지 않는 지도자들은 그 나라를 경영할 자격이 없다. 그때 딱 떠오른 게 이거 문재인인데 이랬는데 이거 백신 딱 보니까 지가 책임져야 되는데 전부 밑에 부하직원한테 책임을 떠넘겼어요. 맞습니다. 이진삼 전 의원이 한 말이 이겁니다. 이번에 어록인데 명예는 상관에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근데 문재인은 정반대입니다. 명예는 내 거, 공도 내 거, 책임은 네 거. 이런 지도자를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경영을 하라고 맡겨놓고 3년 7개월 동안 멍하니 뒤에서 바라봤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문재인은 퇴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됩니다. 끌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삶아 먹을까?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 21 서울시당위원장이신 우리 국민의희망TV의 최정희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역사적인 시간을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정말 벅찹니다.
저희 그 명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그 제목도 아듀, 굿바이, 꺼져, 가짜 보수. 예, 문재인만 잘못이 아닙니다. 이 그 가짜 보수. 또 그 부정부패 세력, 이 자들이 그 종북 세력과 문재인의 파트너입니다. 우리나라를 망치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좀 욕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라를 구하는 정당, 자유한국 21의 서울시당 위원장 최정희입니다. 문정권이 아무리 방해해도 우리 애국 국민께서는 성탄의 기쁨이 그 어느 때보다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2016년 10월 손석희의 태블릿 뻥이 있었죠. 그 이후에 우리 국가는 정말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됐고, 우리는 국가의 주인이면서도 정치인의 머슴 같은 그런 푸대접을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세금 내고 고민하면서 투표를 하고 또 국방의 의무를 다했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건 성실히 국정을 이끌던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이었고, 그 이후에 쓰나미처럼 밀려온 법치 파괴, 국가 파괴, 그리고 국민 인권 탄압이었습니다. 촛불 반란으로 정권을 탈취한 더민당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보수당으로 알고 있던 새누리당 어떻습니까? 그 행적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불법 탄핵에 부역한 62명. 근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조용히 불법 탄핵을 묵인한 새누리당 20대 국회의원들은 단 한 번도 불법 탄핵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바로잡으려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꾸준히 막가파 더민당의 이중대 노릇을 해왔습니다. 또 피 묻은 얼굴이 부끄러워서 그런지 당 이름을 4년새에 3번이나 바꿨죠. 이미지 세탁을 하려고 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탄핵 부역한 불법 세력이 당의 중심축이라는 것입니다. 좌로 개걸음을 하는 정당이 무슨 보수당입니까? 그뿐입니까? 이 가짜 보수당은 더민당과 더불어서 5.18 특별법으로 국가에 엄청난 위협이 되었던 5.18 사태를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또 세월호 특별법으로 국가를 위해 싸우다 숨지신 6.25 전몰 유공자보다 세월호 해상사고 사망자들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보상과 흑계를 누리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누구와 함께요? 바로 더불어 민주당과 함께요. 이런 당이 보수당 맞습니까? 바로 지난주에도 국민 대다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사기 탄핵, 불법 탄핵이라는 것을 모른다. 이 언론이 완전히 쉴드를 쳤다. 이렇게 판단한 김종인이 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했다며 사과쇼를 했습니다. 국민이 바보 머슴입니까? 이런 당과 더민당이 정하는 대로 흘러가는 나라에서 평생, 아니 자자손손 종살이 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꿈을 위해서 우리는 지난 4년간 태극기 동지들의 전투가 정말 저는 눈부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우리 태극기가 이렇다 저렇다 이러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분들은 우리의 정말 이런 엄청난,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운동을 제대로 해석을 못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그냥 한 직장인으로서 또 주부로서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고, 좌파들과 달리 이념에 대해서 우리는 엄청난 집중적인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냥 하나의 자연인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렇게 되니까 한 번도 군중 집회에 가본 적이 없는 우리들이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눈이 오나 정말 또 비가 오나 햇볕이 쨍쨍 내리채나 애국 집회를 펼쳐왔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또한 애국 유튜버의 활약으로 우린 진실된 정보로 국내와 세계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스팔트 전투에서 우리가 촛불을 이겼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머니에서 낸 돈입니다. 아스팔트에서 저들은 정부 돈으로 했고 검은 돈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주머니에서 했습니다. 엄청난 물량 공세에도 불구하고 사그러지는 반역 촛불의 모습은 사람이 앉은 것처럼 소방조끼를 이렇게 늘어놨었죠. 그래서 위에서 찍으면 마치 사람이 앉아 있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거짓되고 결국은 나약한 그들의 민낯입니다. 그들이 폭력을 서슴없이 써서 그들이 강해 보이나요?
그들은 강하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되고 그리고 폭력까지 불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 정상화의 고지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정당입니다. 우리가 애국 집회를 아스팔트에서 했고 또 유튜브를 만들었고 세계와 소통했고 이제는 정치의 중심에 서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당입니다. 국민의 뜻이 그대로 당의 활동이 되는 당,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해야 하고 소중히 여기는 당, 그 당의 그 대표의 당의 리더의 그 살아온 그 발길이 바로 대한민국의 그 헌법을 지키고 그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발걸음인 그런 당. 대한민국의 헌법가치 수호를 제1의 사명으로 삼는 당. 우리들의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 실력이 있는 당. 이런 당이 출범했습니다. 바로 제가 몸담고 있고 또 그 오늘 제일 처음 연설을 해주신 고용주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 20일입니다. 바로 어제 그 창당 대회를 열었는데요. 이날은 정말 너무나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국민이 기성정당의 감옥을 멋지게 부숴버린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민당을 찍을 수가 없어서 그 미통당을 찍어야 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사료를 먹는 그런 동물들처럼 그 주는 대로 주는 사료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들처럼 사는 그 프레임을 깨버린 겁니다. 우리는 A당도 만들고 B당도 만들고 C당도 만들고 그러는 가운데서 국민들이 정말 그 자기가 좋아하는 당을 고를 수 있기에 이 정치인들이 함부로 그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스크럼을 짜서 그 의원 내각제를 하겠다면서 국민을 무시하고 그 헌법을 함부로 짓밟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보수당도 아닌 보수당의 정치 독점 이제 깨버립시다. 그리고 주변에 전합시다. 이 언론에 세뇌되어서 우리나라에서 내가 찍은 표가 그 값을 하려면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그 국힘당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너무나 잘못된 망국의 그 생각을 우리가 깨버립시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가족부터 친구부터 동창부터 지인부터 우리가 전합시다. 국힘당은 보수가 아니라고 진짜 우리나라를 살릴 멋진 그 보수당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보수당들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불법 탄핵당, 부정선거 부정당은 이제 이 그라운드에서 빼버립시다. 순수 보수의 통합으로 보수 대통합에서 정의를 실현합시다. 그래야 보수가 정의롭게 통합이 되어야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보수 배신당의 분노에 일어난 애국 세력이 함께 부국 강병 세계 10위의 대한민국 보수 정권을 재창출합시다. 국가 정상화와 번영의 벅찬 길로 달려갑시다. 대한민국 보수 앞날이 밝습니다. 대한민국 정의 우리가 곧 실현시킬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날을 앞당깁시다. 대한민국 보수 만세! 자유한국 21 만세! 감사합니다. 네, 박수. 주옥순 대표님, 마이크 받을 수 네. 있습니까? 네, 잘 들리시죠? 여보세요? 잘 들립니다. 네. 아니. 네. 자, 오늘 저는 그 장기표 대표님이 그 경북공역 6번 출구에서 연설을 좀 부탁해서 가서 그냥 빨리 하고 부랴부랴 지금 여기 음식점 하나 코너를 빌려갖고 제가 지금 인터넷을 켜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 앞에 연설자들이 장황하게 전부 다 맞는 말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굳이 할 얘기가 또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가장 기쁜 것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정경심이가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사건 같지만 작년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분개했고 우리같이 올바르고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허탈감을 주고 우리 엄마들에게 절망을 줬습니다. 근데 오늘 사법부가 그것을 바로 올바르게 결정을 내려주셔서 정말 정경심이나 조국이가 드는 하늘이 노랗게 되겠지만 대한민국의 다수 더 많은 국민들에게
그나마 기쁨을 준 것이 너무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은 우리 고영주 이사장님이 계시지만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의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문재인이는 한마디로 저는 바지 사장님이 아닌가 이렇게. 바지 사장님 뒤에 누가 있느냐. 저는 대한민국의 수십 년 동안 고정 간첩으로 감옥에 살다 나온 그 동지들이 문재인 뒤에서 다 조정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저히 문재인 힘으로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완전히 정말 제가 발가락으로 해도 저거보다는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가고 있어요. 어차피 저들은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찬탈한 완전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게 너무나 투쟁하면서 싸워왔는데 이제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법정에서 나오니까 아마 내일 모레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문재인 정권과 맞짱을 뜨고 있는데 반드시 올바른 판사들의 결정이 내려지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될 그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면 우리 자식들은 이것을 겪을 수가 없어요. 겪을 수도 없고 겪으면 바로 완전히 완패가 됩니다. 왜? 우리는 아무런 그 아이들에게 국가 간이나 올바른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지금 많은 자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차피 인생은 항상 불공평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불공평이 아니라 완전히 이 나라를 공산주의자로 전복시키려는 프레임 속에 우리가 지금 빠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동욱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코로나 방역이 바로 최적점에 지금 다다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가 작게 모였지만 우리가 의로운 싸움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저들의 방해 세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더 극복할 수 있는 우리들의 힘을 길러야 된다. 힘은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우리 민초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당당하게 저들과 싸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이 의롭고 정의로울수록 저들의 방해 세력은 크게 더 우리를 붕괴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붕괴하도록 얘네들 계속 만들어. 변창훈 같은 놈, 추미애 같은 년, 조국이 같은 놈, 윤미향이 같은 놈. 뭐 세상에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도 뻔뻔스러운 저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바로 그 공산주의의 모든 교육을 받아온 대한민국 안에 기생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은 희생 그리고 우리의 헌신의 가치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가치 운동을 해나가면 할수록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승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제 패망의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힘을 얻어서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일제시대 때 6.25 때 또 건국의 우리 아버지 이런 분들의 그 피나는 노고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고 싸우고 또 싸우고 저들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된다. 네. 이것이 저의 철학이고 지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런 못된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저들이 틀렸다고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증명을 시켜줘야만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엉망으로 된 이 나라 같지만 저들이 더 이상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없는 아마추어보다도 못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을 모아서 끝까지 싸워 나가도록 힘을 모아 나갑시다. 우리는 옳다고 믿고 있는 이 가치에 대해서 자부심과 신념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앞으로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나아갑시다.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애국 여성 노수은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가요 무대에는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나요? 이미자가 나옵니다. 이 최고 마무리하는 연사는 이 시대에 부산에서 올라오시고 네. 또 로또 복권 당첨도 1등은 맨 마지막에 하거든요. 자, 우리 사회정의 교수 모임
김성진 정교모 공동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김 교수님 화이팅! 화이팅! 네, 반갑습니다. 부산대 김성진입니다. 예, 제가 제 발언을 하기 앞서서 좀 서두에 두 가지만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그 미국 대선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미국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트럼프 아닙니까? 트럼프의 세 번째다가 I자를 붙이고, 하게 X자를 붙이면 트라이엄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 세계 그 공산화를 여보세요? 위해서 이 발악을 하고 있는 저 좌파 세력들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꺼짐 시간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짧게 내가 봐요. 그건 나중에 아이가 내가 설정 시간을 함께 해야 되고 내 가족 함께 해야 됩니다. 글쎄요, 맞아. 그러면 그때는 승리가 될 그때는 것이다. 이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하니까. 하고, 뭔가 두 이야기가 번째의 아이고, 얘기는 하여간 지금 자, 우리가 김성진 이미 교수 지나간 일들이지만 발언시켰고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08년도 4월 달에 하여간 디스플레이 시간을 광우병이 나중에 한번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광우병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6년 뒤인 2014년도 15일에 출항한 세월호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6년이 지난 뒤에 2020년 4월 15일에 4.15 불법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6년마다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는 이 끔찍한 사태들, 그것의 수혜자는 언제나 좌파였고 피해를 보는 쪽은 우파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음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4월 15일은 김일성의 생일이고 4월 15일에 세월호가 출항을 했고 4월 15일에 또 불법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은 4월 15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노무현이 죽은 그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연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K방역 음흉하고 사악한 삼바전쟁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익이 경험하지 못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K방역, 그야말로 음흉하고 사악한 삼바전쟁이죠. 삼바라고 하면은 삼바춤을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삼바는 우리 온 국민이 그 입을 틀어막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벽을 보면서 흐느끼는 그런 절망의 몸부림, 그것입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바이러스로 시작됐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진퇴를 거듭했고 둔갑술로 변신해서 기습해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혼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이용한 바이러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바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김종민이라는 그 잘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부가 4,400만 명분의 백신을 충분히 확보했다면서 해외 일부 국가에서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유가 사망자가 수만 명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해괴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자가 아직 1,0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 당의 대표라는 자는 심지어 거짓으로 정부를 공격하며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불과 5일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더나 백신 1,000만 명분의 연내 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접종이 아니라 공급 계약이 연내 불가능하니까 백신 접종이 언제 가능할지 모릅니다. 백신 확보와 관련된 가짜뉴스와 조령 모계식 해명이 문제가 되자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충분한 백신 확보를 지시했다는 말로써 문재인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백신 확보를 지시했다. 그 관련된 공무원들을 질책했다라는 뉴스까지 내보냅니다. 대통령이 몇 달 동안 10여 차례씩이나 백신 확보를 지시했는데 확보는커녕 연말 이내에 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들이 무능하기 짝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이미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는 레임덕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당국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백신 충분 확보 지시는 지난 9월에야 나왔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백신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적 문제 검토 등 실제 행동에 나선 것은 그로부터 2달 뒤인 11월 하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4월부터 10여 차례 백신 확보를 지시했다는 거짓 해명을 하고 아직
백신 확보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담당자들을 질책하는 대국민 쇼를 했던 것입니다. 야 중대본 담당자가 백신 확보가 늦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라는 해괴망측한 망발을 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입니다.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그런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그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미친 발언을 정부의 중대본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K방역은 필방역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초기방역의 실패와 오로지 진영 논리로 역병에 대처하는 정치방역으로 인해서 이미 세월호 사태 사망자의 2배가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최근에는 매일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발생한 해난 사고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결국 탄핵을 당한 뒤에 지금도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망자의 2배가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국민 모두의 기본권과 자유 그리고 일상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억압당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그 하수인에게만 돌리고 있습니다. 국병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모든 책임 역시 대통령이 져야만 합니다. 그 하수인을 질책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 그것이 곧 헌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여적인 여론조사 기관조차도 국민의 절대 다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결과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자신의 말처럼 대통령의 퇴진이 곧 헌법적인 가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바이러스로서 국민을 통제하려는 망상을 버리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전쟁 중입니다. 바이러스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전 세계를 손아귀에 잡아놓으려는 중국 공산당과 빅테크 기업 그리고 거대한 주류 언론 집단의 연대에 의한 추악한 전쟁이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전쟁에서 저들이 휘두르는 무기는 거짓과 부정입니다. 저들은 바이러스와 소프트웨어와 같이 솜처럼 드러나지 않는 병기와 파렴치한 이중성으로 무장하고 뱀의 혀처럼 간교한 요설로 전 세계 자유진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들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신 사태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통해 저들의 위중성과 간교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좀처럼 자신들의 거짓과 위선, 부정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 해괴망측한 삼바전쟁의 진행 과정을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정부와 집권 세력은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대처를 주장하는 전문가들과 국민의 요구를 과도하게 공포감을 유포하는 가짜뉴스라고 공격했습니다. 한국의 효과적인 코로나 방역 경험을 공유하자고 떠벌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짜파구리 파티가 있었고 강경화 추미애, 강릉우의 망언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모임과 시험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상조라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의심 환자를 돌보거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만 마스크를 쓸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형을 매기겠다고 또 5인 이상 모일 수도 없다고 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합니다. 스키장 등을 폐쇄합니다. 지난 1, 2월에 있었던 국민 전문가들의 요구가 과도하게 공포감을 유발하는 가짜뉴스란 지금 정부와 집권 여당이 행하는 행태는 코로나 계엄령보다 더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마스크 오브제를 잊으셨습니까? 마스크 생산대국인 대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약국 앞에 요일까지 헤아려가며 긴 줄을 서야 했던 그 참납했던 날들의 분노를
잊으셨습니까? 국민 여러분, 광화문 집회에 하겠다고 범죄인 취급당해가면서 살벌한 분위기에서 검사를 받아야 했던 그날들의 억울함을 잊으셨습니까? 8.15 집회의 주동자들은 다 살인자라고 공격하던 청와대 비서실장의 망발을 잊으셨습니까? 불과 달포 전입니다. 11월 13일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민노총의 집회가 있었고 이른바 코로나 3차 대확산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청와대와 민주당을 포함한 집권 세력이 민노총 지도부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했다는 보도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정치 방역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공지능 바이러스라는 말이 퍼지는 것입니다. 집권 세력의 정치적 위기가 다가오면 언제나 코로나19가 급확산되었습니다. 4.15 총선을 비롯한 정치 일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었다 줄었다기를 반복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4.15 총선의 투개표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높은 사전투표가 급증했고 이는 미국 대선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었습니다. 법원과 선관위, 주류 언론이 사전투표 및 전자투개표 시스템에 의한 선거 부정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도 한국과 미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를 이용한 바이러스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지켜야만 합니다. 무너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바이러스를 이용한 저들의 비열한 공격에 맞서 싸우는 성스러운 전쟁이 내년 4월에 있을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자유파의 헌신과 단결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대한대학교 김성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성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가 잠시 사라졌는데 이게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북한이 아니면 좌파들이 지금 해커가 들어와서 마침 우리 주옥순 대표 연설하는 거 보고 주옥순 대표와 저를 한순간에 감춰버렸습니다. 자, 이제 뭐 좀 있으면 이런 건 또 우리가 보통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830만 해외 동포 및 3천만의 국민 여러분, 오늘 연사분들의 연설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주수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애국 국민들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아니 혼자만이라도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많은 연사분들의 연설을 들으셨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벼랑 끝 백척간도에 서 있습니다. 흔히 말로 낙제 정권의 형편없는 국가 운영으로 국민들의 생명은 마치 도살종에 끌려온 개돼지 취급을 받고 있고 민주당의 의회법 폭거로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예배의 자유, 심지어는 자유시장 경제를 허물은 사유재산권까지 강제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라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대한민국, 반드시 우리 힘으로 구해냅시다. 오늘 멋진 연설을 해주신 우리 연설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문재인 및 더불어민주당 심판 유튜브 국민글기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이후 더 멋진 프로그램으로 다음 대회에서 또 뵙겠습니다. 830만 해외 동포 여러분, 3천만 애국 국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보수 최고! 대한민국 보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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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감사합니다. 사회 봐주신 우리 손상대 사회자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면서 손 흔들면서 빨간 전화기를 누르시면은 퇴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을 화상 애국 집회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한 가지 원격지 네트워크가 좀 불안한 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연구를 하면서 더욱더 안정적인 집회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손 흔들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